어떡하지? 미안해서. 아줌마 옷이 다 젖어서 어떡하나. 에? 아줌마. 아줌마 미안해서 어떡하죠? 어떡하나. 아줌마 잠깐 기다리세요. 마른 수건 갖고 올게요. 아줌마 어디 갔지? 나와 글쎄. 나요. 자, 조서. 어서. 누구야? 네, 이 아가씨들이 바로 학교 주변에서 여중고생들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장미파입니다. 저도 당할 뻔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얘들이 갖고 있는 흉기들이에요. 나 이거야. 야, 데리고 들어가. 들어가요. 자,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여보세요. 신고하러 왔어요. 저 살인범입니다. 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요. 자, 아주머니, 이리 오세요. 아이고 저 시간 없어요. 급해요. 지금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진정을 보시고요. 차근차근 말씀을 해보세요. 이 살인 현장을 보셨단 말씀이에요? 내 아들을 죽였어요.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내가 찾아낸 거예요. 10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경찰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걸 내가 찾아냈다고요. 자, 아주머니가 말씀하는 그 사람이 이 경찰에 수배된 범인입니까? 그러면요. 저 10년 전에 저 살인범으로 체포됐다가 경찰에서 놓쳤던 범인이에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 백주임 황형사. 네.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듣도록 하고 저. 응? 네. 아주 가시죠.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네. 빨리 와요 좀. 아니 저 옆에 있었는 게 없어졌어요. 또 도망친 거예요. 날 알아보고 또 도망친 거예요. 황영사. 네. 아이고 저 얼마 만에 찾았는데 아이고 어딜 갔을까. 포장마차 쪽에 있는 아주머니가 작성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그 미순이 엄마 말입니다. 10년 전에 한마을 살았다고 하셨죠? 옆집에 살았어요. 언니 동생하고 사이였죠. 난 안성 몸이죠. 축산에서 시집 왔고요. 이 양순내는 장어원에서 시집 왔고요. 그럼 아주머니가 살던 마을은요? 진전이요. 지금도 거가 집이에요. 이 10년 전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도 두 분 사이가 좋질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어요. 양순내는 쌍둥이 가졌나벼. 내가 뒷산 팽구리산 하나잖아. 미순이 아버지 성품 보러 다니느라 밤마다 독서 공방이라더니 아기는 어찌 가졌을꼬? 글쎄 말이야. 곱상한 양순내 눈독 들인 남정네도 많다던데 누가 담탈하는 거 아니야? 아유 안 그래도 수철이 아버지가 돈만 생기면은 양순내 집을 기웃거린다잖아. 그랬냐? 그래. 수철이 아버지가? 어머. 아이고. 나 먼저 갈게요. 그래요. 말을 꺼냈으면 매듭을 짓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왜 그래요? 내가 뭘 했다고? 우리 수철이 아버지가 누구 집담을 넘었다는겨? 나도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러는겨.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뭔 소리를 들었어? 말해봐. 장난으로 그랬겠지만 화터판에서 수철이 아버지가 미순이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면서 제 날짜에 안 갚음 양순내를 업어가겠다고 그랬디야. 그랬어. 그런데 돈이 어때 안 갚고 영 떼먹었는데도 이상하게 수철이 아버지가 한 번도 빚독촉을 않는다는겨.
아니, 말이 난 김에 이 얘긴데 미순이 아버진 읍내 보건소에 가서 애 못 갖는 수술을 받았디야. 돈 20만 원 받을 욕심으로 그랬다는겨. 근데 미순 엄마가 언내를 가졌으니 수상하잖아. 글쎄 말이요. 미순이 엄마 방에 있어? 언니예요? 아이고 있었구먼. 저요. 아이고 미순아, 우리 집 부엌에 옥수수 쪄놨다. 가서 우리 수철이하고 같이 먹어, 잉? 네. 그래. 가서 먹어. 안 좋니? 무슨 일 있었어요? 난 미순이 엄마 믿지만 말이요. 저 마을 사람들이 하도 수군덕거리니까 뭐 나거 좀 괜시리. 무슨 일인데요? 미순이 엄마 헛소문이겠지? 그 아기 설마 아니지? 우리 수철이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지? 왜 말이 없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요?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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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나지가 말아요. 그날부터 양순이하고 나는 앙숙이 되었어요. 난 양순이가 내게 그토록 화를 낸 까닭이 뱃속 어딘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무슨 아줌마! 아이고 시끄러워! 네.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제 보름도 안 돼서요. 그 끔찍한 일이. 우리 수철이를 독사스러운 것이. 수철이가 어쨌는데? 수철이가 개울에. 아가, 수철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수철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수철아! 그래, 수철아! 아이고, 정신 차려! 수철아! 아이고, 왜 그래? 우리 수철이 어떻게 했어? 아이고, 수철아! 우리 수철은 정신 차려! 아니야! 수철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뭔 냄새요? 아니,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어. 에? 아니 얘가 이거. 아이고, 수철아! 수철아! 아이고, 수철아! 아이고, 어쩌다 죽었냐! 아이고, 수철아! 그 여자가 우리 수철이를 죽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농약을 머리 위에다가. 아니, 농약을요? 이빠지온을 우리 아이 머리 위에다 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겁이 나니까. 아주 그래서 그 당시 곧 구속이 됐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애 때문에 아이를 낳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도망친 거예요. 식구가 모두 다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인삼 장사를 해가면서 방방곡곡 다 찾아 헤맸어요. 10년 만에 그 여자를 내가 찾아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70년도부터 그 살인 혐의로 수배가 돼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양순, 43살입니다. 그 사건은 그 진천 경찰서 담당이었습니다. 저 우선 그 사건의 10년 전 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찾아야겠어. 예. 엄마, 좀만 먹어. 아플 때일수록 더 많이 먹어야 돼. 응? 엄마 울잖아. 아, 왜 그래? 또 단속반에 걸렸어? 미순아. 석준아, 너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야 돼. 이제부터 미순이가 이 집 꾸려나가야 돼. 엄마,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오늘 분수날 날 만났어. 떳떳하게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겠다. 모든 건 다 하늘의 뜻에 맡겨야지. 너도 이제 네 동생 하나쯤 뒤치다거리 해줄 나이는 지났잖아. 엄마. 자수하겠다. 떳떳하게 잘잘못을 가리겠어.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네가 도망을 가면 어디까지 가? 내 지옥이라도 쫓아갈게요. 10년 동안을 하루같이 널 찾아다녔어. 아, 남의 자식 죽여놓고 네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 에? 갑시다. 나도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요. 아이고 나는 또 뭐 내가 화투장 좀 만진 거 갖고 극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 여자 때문에 불러들인 겁니까? 그 여자하고는요 10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왜 헤어졌습니까? 아 서방질하고 사람까지 죽인 여자를 어째 데리고 삽니까? 수틀리면 뭐 나까지 각질을 지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10년 전 조양순 씨가 유산생하고 살았을 당시 누구 불륜 관계를 가린 일이 있었어요? 저 불임 수술인가 뭐 그거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알을 낳았단 말입니다. 아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참. 여보. 이거 왜 생기고? 여보, 어서 보따리 챙겨요. 해 뜨기 전에 이 마을을 빠져나가야 돼요. 뭐라고? 그러면 도망가자 말이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당신 혼자 애들 키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럼? 당신 대불로 도망가면 나까지 지역살이 한대. 그 미친 소리 하지 말거라. 물귀신 맨들어 왜 나까지 끌고 돌아가라 카노? 그러고 누구 씨알머리인지도 모르는 나를 내가 왜 또 만노? 여보,
여보. 아, 참. 좋아요. 내가 애들 데리고 가겠어요. 아이고, 갈 테면 가거라. 니하고 이제 막 끝났다. 아, 사람 죽인 자라고 소름 끼쳐 왜 사노? 아이고, 참. 그래도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았다 하는 것 때문에 차마 신고는 못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양순 씨가 그 옆집에 그 한분순 씨의 아들 수철이를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 남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한 점 같은 건 없었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괴자하고 나하고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 여자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경찰에서 잡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그래 얘기를 했고. 예.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조사를 다시 해주세요. 우리 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숨어 산 거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 이제 곧 재판 받게 될 거야. 죄가 없다면 법정에서 증명이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 응? 아니, 야야, 네 오랜만이구나. 네 예비한테 인사도 안 하나? 야, 네 동생이라. 야, 네 이름 뭐로? 유석준이요. 자십시다. 강순경. 네, 반장님. 자, 백주임 황형사 출장비 올려. 제가 이번에 조영선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봉호라는 사람입니다. 예, 10년 전 기록을 들춰봤습니다만 한결같이 조영선 씨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요. 물론 내가 앞으로 많은 걸 조사하겠습니다만은 조영선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나 증인 그 밖에 혹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럼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밝힐 증명이 없어요. 아니라면 밝혀내야죠. 선생님, 전 변호사 스님께 드릴 돈이 없어. 전 국선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제 수고비에서는 정부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이나 지난 지금 어떻게? 하느님이 어느 편에 있는가에 달려 있겠죠. 안 계신가? 학생. 여기가 한분순 시댁 맞나? 네, 저희 엄마인데요. 그래. 그럼 집에 아버지 계시니? 뒤주, 내가 남편이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왜 또 조사할 게 있어? 우리 집사람 서울 올라갔는데. 예. 좀 자세히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요? 올라와요. 예. 예. 수철이 엄마가 수철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근데 벌써 사색이 짙더라고요. 애는 데리고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서 숨이 넘어갔어요. 그럼 그 애가 그 리파치온 중독이 되었다는 걸 그 즉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아유, 그러면요. 리파치온 냄새가 온몸에서 진동하더군요. 그럼 숨이 넘어가기 전에 무슨 말을 했어요? 예, 아줌마가 그랬다고, 미순이 엄마가 그랬다고 했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예, 본의 아니게 밖에서 몇 마디 들었습니다만
난 이번에 그 조양순 씨의 국선 변호사 선임된 김붕어를 사람. 아이, 그러세요. 앉으세요. 근데 여기서도 그 리파치온을 취급합니까? 어휴, 이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그런 건 농협에서만 취급합니다요. 그 리파치온은 극약과 다름없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순이 아버지가 읍내 보건소에서 피임 수술을 받은 건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인데 미순이 엄마가 또 애를 가졌으니 이상한 소문이 날 수밖에요. 그럼요. 예.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엄마하고는 유독 사이가 안 좋았어요. 미순이 아버지가 노름에 미쳐 돌아다니는 동안 수진이 아버지가 양순네 집을 넘실거리는 걸 봤다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예. 그리고요, 원체 평판이 안 좋던 판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양순네가 홧김에 그랬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기억이 흐릿해요. 그땐 제가 7살 때였어요. 그때 기록을 보면은 여쭈봐 아줌마, 그러니까 미순이 엄마가 수진이 동생의 수채를 껴안고 머리에 농약을 쏟는 걸 이 수진이가 봤다고 돼 있는데. 아니 그럼 수진이가 그 현장을 직접 봤단 말이지? 네. 거기가 어딘지 그 자리에 가서 자세히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겁낼 것도 없어. 10년 만에 네 동생 한을 풀어주게 되는 건지. 여기쯤 해서 이 미순이 엄마가 수철을 안고 있었다 이런 말이지? 네. 근데 수진이는 집안에 있었는데 왜 밖을 내다보기도 했지? 수철이 우는 소리 때문에. 그럼 그때 집안엔 다른 사람은 없었나? 네, 저 혼자였어요. 그럼 그다음 미순이 엄마는 어떻게 했어? 수철을 데리고 개울로 갔어요. 근데 수진이는 가만히 있었어? 무서웠어요. 수철이가 너무 고통스럽게 울어서. 뭐 더 알아보실 게 있으십니까? 됐어요. 그날은 잡았다며! 아이고, 사탄구나. 또 나쁜 년이 아이고, 제 집만 좀 보자. 어떻게 약속할 수가 있어? 세상에. 아니, 근데 제 집거는 못 산다, 여전아. 못 살아. 아이, 못 살아. 한 동네에서 처음으로 수가 가지고 왔어. 아이고, 저 뻔뻔스러운 년. 아이고, 저런 거는 때려치고. 아이고, 네. 저렇게 해가지고 죽였구나. 아이고, 결국은 저렇게 해서 죽였구나. 누가 알았어, 그래. 이 만나본 사람마다 이 조양수 씨에 대한 이 불려증을 하는데요. 그 부정한 여자라는 선입관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말이죠. 이 10년이 지났는데 물증 문제도 그렇고 올바른 재판이 될까요? 피해자의 누나가 현장을 목격했었다잖아요. 근데 그 10년 동안 이 법망을 피해 다녔다는 것도 이 불리한 이 증거가 되겠죠. 10년 전 당시의 수사 기록이 참고가 될 거예요. 아주머니, 어딜 들어와? 어여 썩 나가! 감히 어딜 내 집에 발을 들여놓는겨? 아주머니, 할 말 있으면 혀봐봐. 뻔한 소리겠지만
수진이 어머니 심정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난 10년간 우리 어머니 마음고생 수진이 어머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주머니 잘 모르실 거예요. 단 하루도 맘 편하게 다리 뻗고 잠이 든 걸 못 봤어요. 설령 죽을 죄를 졌다 손치더라도 그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상쇄되고 남음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숨어 살았던 건 우리들 때문이었어요. 남의 자식 죽여놓고 지 자식 이유할 줄은 알았단 말이지? 네 엄마 마음고생이 어쨌다고? 10년 동안 인삼장사 해가면서 네 엄마 찾아다닌 내 마음고생을 어쨌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도 피눈물 나는겨. 자, 네 엄마 용서 빌러 온 거라면 내 입에서 더 험한 소리 오긴 나오기 전에 얼른 나가.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야? 죄가 없으면 풀려날 것이고. 작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978년 6월 1일 11시경 피고인 조양수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옆집 한분수 씨의 아들인 피해자 최수철, 당시 5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최수철을 살해코자 자기 집에 보관 중이던 리바치온 약병을 감추어 들고 막 집을 나서려던 최수철을 불러서 왼쪽 발로 허리를 안고 울며 발버둥치는 최수철의 머리 위에다 리바치온 약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최수철 군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당시 7살이던 최수철의 누나 최수진 양이 목격을 했습니다. 피고인 조양수는 피해자 최수철이 불에 댄 듯 울어대자 팔을 끌고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머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한분수 씨가 달려와서 피고인 조양순의 손에서 최수철을 안아들고 약방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검시 보고서에 의하면 다 부정부로부터 좌두부 우한좌측 안면부에 백색 분말 부착, 나 안구 완전 혼탁, 다 구강 비강으로부터 분비물이 소량씩 유출, 라 복부는 부패 가스로 충만 팽창, 마 사체의 구비강에 백색 포말이 많이 나와 있었다는 점, 이상으로 봐 리바치온 중독사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한분수 씨가 피해자 최수철을 얻고 약방에 나타났을 때 증인이 목격한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 머리가 젖어 있고 온몸에서 약냄새가 지독하게 났어요. 그 약냄새가 무슨 약냄새 같았습니까? 리바치온 냄새였습니다. 피해자가 죽기 전에 무슨 말 하는 걸 들었습니까? 네.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주머니가 그랬다고요. 증인은 그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있습니다. 검찰관은 증인에게 추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증인이 목격한 것 이상의 추측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대 신문하십시오. 피해자 모친께서 피해자를 왜 지인의 약방으로 데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그 우리 마을엔 병원도 없고 애도 위급하고 하니까 급해서 약방으로 쫓아온 거겠죠. 그 일 이전에 리파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 그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것이 리파천 냄새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건 그 나중에 안 거고요. 그땐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것만. 근데 그 약사면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피해자의 모친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숙질관입니다. 이사님.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 마누라였습니다. 10년 전에 말입니다. 그 사건이 난 후로 이혼했습니다. 왜 이혼하셨습니까? 사람 죽인 여자하고 어째 같이 삽니까? 그것도 옆집 아를 갖다가. 피고인이 최수철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증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피고인을 두드러할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한다 하면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있습니다. 피고인 부부 사이에 그 당시에 미묘한 감정을 본 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간접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기각합니다. 증인은 왜 부인을 두둔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정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어떤 부정을 말하는 겁니까? 불임 수술을 했는데도 얼라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님. 조양순 씨와 이혼하기 전 몇 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습니까? 글쎄요,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자녀는 몇이나 됐습니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없었나요? 예. 불임 수술을 한 이유는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았기 때문인가요? 글쎄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는 있고, 그런 거 꼭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럼 불임 수술을 하시기 전에 부인에게 상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그건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느 나가 다 있겠습니까? 조양순 씨와 이혼하고 난 뒤에 재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애 낳지 않았습니까? 대답하세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불임 수술을 해왔다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수술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피고인이 낳은 아들 역시 유관식 씨 당신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사님.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수진이가 울면서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니까 미순이 엄마가
우리 수철이를 마구 때린다고. 그래서 막 달려가 봤더니 개울에서 저 여자가 우리 수철이를 꼼짝 못하게 허리를 감아지고 그냥 머리에 물을 붓고 있었어요. 그래 막 달려들어서 우리 수철이를 뺏었는데 눈을 허옇게 뜨고 입에 거품을 물고 구역질을. 그래 급한 김에 약방으로 달려갔어요. 약방으로 들어가서 얼마 만에 숨졌습니까? 5분도 안 됐어요. 5분도 안 돼서 숨을 몰아쉬면서요. 우리 수철이가. 이상입니다. 반드시 무너십시오. 됐습니다. 동생 수철이가 울고 있고 옆집 미순이 엄마가 동생을 붙들고 있는 걸 울타리 너머로 봤다고 했죠? 네. 동생이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놔주지 않던가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개울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수진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 계신 엄마한테로. 왜 그 자리에서 내 동생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무서워서. 그러면 수진 양한테도 무슨 해코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던가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양은 그 당시 몇 살이었어요? 7살이요. 학교에 나갔었나요? 생일이 늦어서. 그럼 그 당시 만 몇 살이었어요? 6살이요. 수진 양은 6살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까? 이상입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인 어린이가 죽기 전에 옆집 아줌마라고 했다는 점, 밑받치 온 약병이 가해자의 변소에서 발견됐다는 점, 사체 부검 결과 피해자 장기에서 밑받치 온 성분인 유기인재가 검출이 됐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누나가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 등등을 미뤄볼 때 형법 제250조에 의거 피고인 조양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리파지온 농약을 부었다는 사실에 관해서 먼저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경찰, 검찰, 당시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당일인 1978년 6월 2일 아침 10시 30분경 피해자가 집 앞에서 울고 있기에 튀밥을 주고 머리에 냄새가 나는 약물류가 묻어 있어서 즉시 개울가로 데려가서 씻어준 일밖에 없다고 한결같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리파지온 농약을 부었다고 증언한 증인, 즉 피해자의 누나인 최수진, 그리고 증인 피해자의 어머니인 한분순 씨의 진술은 한결같이 사망한 피해자의 진술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만 4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로서 사물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아직 불확실하고 미숙하, 또 언어에 의한 표현 능력도 아직 충실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서 점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 변소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용기의 출처까지 소상하게 말했다는 것은 사망 직전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모친과 윤약방 중인의 진술도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죽기 직전에 윤약방에 이르렀을 땐 이미 맥박이 빠르고 호흡이 곤란했으며 입에는 거품까지 물고 있었던 상태여서 그 후 5분 이내에 사망하는 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증인들이 들었다는 말을 과연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사실은 사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증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증인 한분수는 피해자의 어머니, 증인 최수진은 피해자의 누나이고, 그리고 주인 윤상철 역시 피해자의 모친과 인척이 되는 친척 관계가 되는 등, 또한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과는 평소 감정이 좋지 못했던 점으로 미루어 봐서 증인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한결같이 짐작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말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농약을 부었다는 시간이나 장소는 백중 동네 한가운데여서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누이는 그 당시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과는 이웃간이어서 섣불리 아이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간 금세 탈로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만삭의 몸으로서 곧 아이를 낳을 여자가 이렇다 할 동기도 없이 어린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아 죽은 최수철이가 과연 증인들이 그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말을, 그 말을 그 당시에 했는지 어땠는지 분명치가 않아 그로부터 들었다는 증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검찰 결과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리파치온 농약 중독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로서 국립과학연구소에 감정 의뢰 회보와 부검의의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안구 혼탁이나 복부 부패 가스 충만은 사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사체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구강과 비강에 백색 분말이 많이 묻어 있었다는 점도 질식사, 중독사, 기타 급성사 등에 있어서 폐부종이 동반된 기도 분비 과다 시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회보와 부검의의 감정서 역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리파치온 농약 중독 때문이었다고 증명할 만한 자료로서는 역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독성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파치온에서 검출되는 유기인재는 일반 합성세제에서도 소량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만 했지 살리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가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온갖 고초 속에서도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한삼의 어머니를 차가운 감방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지 현명하신 판사님의 냉정한 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와 원인이 본 사건에 나타난 모든 물증에 의거하더라도 분명히 밝혀지지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본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 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끝나면 곧 퇴근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오겠네. 끊어.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무죄로 끝났다면서요? 이제 백주임님이 김 변호사님을 여러 가지로 도와드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아이 그럼 얘 누구야? 부민이 누구냐고? 응? 수진이가 다 말했어요. 엄마한테도 다 말했어요. 어? 제가 그랬던 거예요.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아주머니가 유죄가 되면 다 말하라 그랬어요. 그럼 무죄가 됐잖아. 그래서 더더욱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언제든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고 그것이 빠를수록 다 말하고 구원받고 싶었어요. 동생 수철이 머리에 석기가 하얗게 쓸어 있었어요. 마루 밑에 약병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약을 물에 타서 뿌리는 걸 보았어요. 벌레들을 죽이는 것이니까 석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동생이 죽고 나자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나는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밤마다 내 동생이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차마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